안녕하세요. 152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에도 잠깐 썼던 것처럼 저하고 함께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를 지난 3년 동안 정말 같이 되게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 많이 같이 운영해 주셨던 황희건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는 경남관광재단의 대표이사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님을 모시고 경남관광의 마이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황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시죠? 네. 그러면 대표님 우선 예, 예, 아마 자료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예, 경남 관광의 마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가셔서 예.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주시면 예, 또 오늘 또 교수님 나오신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같이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전체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네네네. 네. 네. 잠깐만. 슬라이드 쇼로. 네. 슬라이드쇼로 가야 되겠죠? 네. 됐죠? 네. 예, 예. 그, 제가 한 20분 정도, 20분 내외 정도로 간략하게, 저희 경남 관광의 현황, 그리고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금년 4월 4일부로 이쪽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되게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이런 데서 기대는 대단히 크다. 뭐 이렇게 이제 간략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대략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관광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의 추세와 우리 경남 관광의 특성, 그리고 앞으로 경남 관광 또는 마이스의 육성 지원 방향,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광이라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엔터테인먼트 또는 뭐 레저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삶의 큰 변화의 그 중심에 관광 또는 마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고객 경험의 어떤 확산, 그다음에 그게 미래의 이제 새로운 어떤 고용 창출이랄지 또는 창업 기회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 한국에 또 우리 경남은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까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삼성, 현대, 뭐 LG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성장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다. 특히 고용 문제는, 또 특히 여성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결국은 소프트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관광이랄지 마이스나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고객도 한번 새로 정의해보자. 새로운 가치. 그다음에 저는 느끼는 게 연결과 융합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절대 관광이라는 말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고 타 산업과 타 분야와 같이 콜라보를 어떻게 할 건지 되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혁신의 사례가 저는 그 88 올림픽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코엑스 한국 그 종합무역센터가 변화했던 모습에서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88년, 그러니까 시작을 85년에 했는데 이건 제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원스톱 서비스로 한국에 바이어가 들어오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물건을 보고자 하면 전시장 코엑스를 가고, 상담을 하려면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를 가고, 잠을 자려면 인터컨 호텔에 자고, 기타 등등 원스톱 서비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CALT 도심공항터미널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지금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아이디어였다, 선구자적 아이디어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서 2000년에 오늘날 코엑스가 증축이 되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코엑스 몰이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 강남 특구로 연결됐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30년경에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가 개발이 될 텐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나 또는 지난때 GBC 포함해서 이쪽이 한국의 산업, 관광, 마이스, 문화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직접 모셨던 분 중에 정말 존경하는 분이 도원그룹의 김재철 명예회장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있을 때 1990년대 하반기 이럴 때 무역협회 회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써놨는데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에는 미래가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서 지도를 거꾸로 놓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우리한테 직접 했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세계 지도의 한국은 그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주도적이 된다. 그래서 한국이 해양이랄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할 때는 우리 한국이 대단히 그 발전하는 그런 거였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써봤는데 한번 여러분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명예회장을 찾아보시면 이분이 참치시장이랄지 아니면 현재 한국투자증권, 옛날 한신증권이죠. 이걸 인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참 이 스토리가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강원도 양양에 연어 육지 양식장이 지금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지금 그 해양수산 쪽에 가장 그 미래 육성산업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약 한 10만 톤인데요. 중국이 좀 연어를 먹기 시작해서 조만간에 중국이 100만 톤의 수요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무궁무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노력들이 저희한테 얘기한 게 80년, 9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어는 바다에서 기르지 않는다. 산에서 기른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오늘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관광이나 마이스도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해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관광의 뉴노멀은 고도화, 다양화, 개인화, 글로벌화입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진정성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까지가 뭐 제가 생각한 그런 혁신 얘기인데 우리 간단하게 이제 관광 산업의 추세를 보면 최근은 주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중심으로 소비 주체가 바뀌면서 대부분의 대응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뭐 이 빅데이터 그다음에 AI나 어떤 실감형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뜨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관광 쪽은 플랫폼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하나의 추세이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은 융합과 협력을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관광 산업은 이 자체로는 성장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나 헬스케어나 모빌리티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벤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워케이션이 여러분 생각 워케이션이 아니고 요즘은 뭐라 그러더라 카 오피스케이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자기 차의 안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워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빌리티와 그 뭡니까 최근에 우리 워케이션 컨셉과 관광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에 관광 벤처의 주요 아이템도 보면 전부 다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이든 마이스든 미래의 방향은 저는 융합, 복합 또는 협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객 경험이 대단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어떤 그 뭐랄까요 단편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이랄지 어떤 뭐 편의 이런 것들이 빅테크와 결합이 되면서 이 관광이나 어떤 우리가 여행이랄지 마이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혁신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바로 BM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의 관광 트렌드는 많은 연구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웰리스든 개인화든 아웃도어든 또 지역 관광 가치로 얘기를 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자, 지금부터 경남의 얘기인데, 와서 보니까 경남은, 관광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계절 관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유일하게 국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칠 수 있는 데가 경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남은 여러분 보십시오. 남해안 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섬진강 강이 있습니다. 평야가 있고요.
또 지리산이 있고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육해공, 최근에는 뭐까지 우주까지 다 결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남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아주 강력한 기반입니다. 또 그러면서 신라뿐만 아니고 최근에 가야, 역사, 예술, 문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 있는 거라요. 다 너무 많은 있네요. 거라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원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인식이 부족한데 어떤 뭐랄까요. 우리 대표 상품이 없고 킬러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경남 관광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건 뭐 제가 우리 경남 관광에 대한 현재 산업체 현황이랄지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경남이 GRDP의 0.25% 정도밖에 안 돼요. 관광이. 예. 네. 부산이 0.5%고 우리 강원도가 2.678%고 제주도는 10%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0.5%입니다. 근데 경남은 GRDP 대비 관광 산업의 매출액이 0.24%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경남 전체의 어떤 그 부가가치 창출에 관광의 차입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소비도 보면 주로 식음료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좀 적어놨는데 결국은 다양한 산업의 어떤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의 규모가 사업체 수랄지 어떤 여러 가지 다시 이야기하면 고급 호텔이랄지 아니면 정말 쇼핑할 때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고가 소비를 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관광 소비가 관광강서 통계를 보면 부산 대비 한 50%밖에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큰 문제인데 그리고 체제일수도 낮아요. 그러니까 경유형이지 체류형 관광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으로 경남에 넘어오는 관광객은 한 45% 내지 한 50%가 부산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있다가 경남으로 경유했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남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광입니다. 이제 대부분 다 체류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산업이 남해안이 결국 제가 김재철 회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남해안이라는 인식이 좀 되고 그래서 남해안 관광 벨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아래도 우리가 인공위성을 쐈습니다마는 우주항공청이 지금 사천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 산업이 새롭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인공위성 포함한 항공 우주 산업이지만은 그로 인한 관광 어떤 여러 가지 수요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봐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다. 또 저는 또 생각을 한 게 지금 우리가 인구 소멸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경남에 제일 문제가 하물며 자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줍니다. 그렇죠? 특례시가 100만 이상인데 지금 여기서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언제 100만이 깨어지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젊은 층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중에서 여성 인력이 여기서 제대로 일자리를 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경남이 18개 시군인데 그중에 반 정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이 인구 소멸 지역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 소멸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해답은 관광입니다. 그렇죠. 이 다른 대안이 없어. 그게 무슨 기업이 네, 가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네. 관광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그거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러면 폐교, 폐가를 네. 활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인데 그러면 인구 부족이 본격화된다. 그럼 대안은 뭐냐? 하나는 여성, 하나는 고령 인력, 하나는 외국인 이 세 패턴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성 인력이 고숙련 서비스업으로 상당히 전환될 거다 보고 있죠. 그건 고숙련 서비스업의 핵심이 뭐냐면 관광, 마이스고 IT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인력이 젊은 인력뿐만 아니고 지금 경단년 포함해서 우리 M자형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취업을 했다가 육아 때문에 다 가고 하는데 다시 또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인력들이 어떻게 우리 관광이나 마이스나 이런 서비스 쪽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흡수되느냐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문제도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육성 방향을 좀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경남이 상당히 많은 관광 관련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도화하거나 어떤 뭐랄까요 확장성이거나 브랜드화에 좀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좀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DX 포함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철저히 바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적극적인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생산 기반의 가장 핵심이 경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으로 마인드가 되고 정책이 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탕게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요 아무래도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경제나 문화유산이랄지 많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광이나 마이스 쪽으로 인력 유입이랄지 또는 신규 창업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좀 취약하다. 제가 제일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경남에는 코로나 이후 코로나 들었으면 그나마 있는 업체들도 다 무너지고 지금 산업 생태계가 좀 엉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해도 업체가 경남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또는 부산 업체입니다. 요즘 이게 상당히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들 얘기가 뭐 이 얘기에 뭐 공감할지 모르지만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경남의 대표 브랜드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남하면 떠올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순천만 정은박람회가 확실히 나. 순천 그러면 정은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또 여수의 밤바다 뭐 확실한 게 있잖아요. 네. 경남은 확실한 게 없다. 물론 지금 하동차 세계 엑스포를 하고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좀 거칠지만은 산 바다가 아우러진 그런 경남에서 휴식과 영감을 얻자. 그래서 힐링, 인스파이링, 리프레싱 인 경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다. 하나는 남해안에 특화된 관광, 그 다음에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 그 다음에 첨단 산업 관광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카테고리를 브랜딩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좀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경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 상품을 차별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계절 경남 관광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주장하는 것은 아웃도어의 성지로 만들어보자. K 아웃도어의 성지를 경남으로 만들자. 왜냐? 저희는 남해안에 좋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요트, 보트와 같은 해양 레저 관광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통영이랄지 거제나 많은 쪽에 여러분 카 캠핑이랄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섬진강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웃도어에서 가지고 있는 게 다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UAM 있잖아요. 그죠? UAM에 대해서 저희가 통영이나 거제나 이쪽에서 UAM을 띄우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띄워서 우리가 지리산을 본다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항공구역이 제약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 관광 상품의 그 테스트 베드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경남을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K 아웃도어의 성지로 만들자. 그리고 아웃도어의 그 뭐랄까요 최대 전시회 그다음에 국제 컨퍼런스를 아예 우리 세코 포함해서 우리 테스트 베드를 경남에서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특색 있는 광고 저희가 섬이 한 800개쯤 되거든요. 다양한 섬이 있습니다. 거제도 뭐 욕지도 포함해서 남해 포함해서 이걸 통한 다양한 상품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테마 상품이 있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타 지역에 없는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 가지 큰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차별적 상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사기도 해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에 관련한 빅데이터를 관광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 편의 제공, 제대로 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전략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지금 생태계를 확충해야 되겠다. 기업이 없다. 관광 관련한. 마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개 기업을 지금 발굴하려고 지금 한 50개 정도 발굴이 되어 있는데 100개를 만들고 발굴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해서 적어도 관광 마이스 분야에 30개 강소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인력 양성이고 투자 유치고 그다음에 각종 멘토링 어떤 컨설팅입니다. 그걸 위한 저희들 관광기업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통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업체를 발굴했던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남이 지자체가 18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창원, 진주나 남해나 뭐 통영 말고도 우리가 거창하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주도의 관광 사업체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생각해서 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나는 이거는 우리 그 관광재단의 문제인데요. 지금 세코가 지금까지 코엑스가 훌륭하게 운영을 잘 해왔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세코를 경남관광재단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을 대표하는 전시회 컨벤션을 저는 발굴할 겁니다. 그리고 주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아웃도어 성지 포함해서 또 하나는 내년 2024년이 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창원 그 공단이 창원공업단지가 설립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념으로 내년에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엑스포를 한번 기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경남만이 할 수 있는 전시회, 국제회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관광과 연결을 시켜서 그야말로 마이스와 관광이 연계된 그래서 지역 경제 상생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뭐 저희들 방향을 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곧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 도로 내에서 확정이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언론 플레이 참고로 저희 관광재단이 금년이 만 3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주년 기념으로 비전 선포도 하고 하려 하는데 아직은 우리 경남 도랑 아직 100%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곧 내일이나 모레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가 공식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하고 또 설명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거칠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는 어쨌든 저는 어쩜 뭐랄까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삼성, LG, 효성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재벌의 그 뭐랄까 산실이 바로 저희 경남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어떤 경남 관광의 미래와 기업가 정신을 좀 결합시켜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관광 쪽의 스타트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테크 기업들이 뭐 OTA 포함해서 많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액티비티 쪽도 많이 있고 컨텐츠 쪽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스타트업 협회에 보니까 요게 이제 표가 있어서 한번 보여봤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텐츠뿐만 아니고 우리 테크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봤습니다. 미래고.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우리 서비스업은 운영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상품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고객 지향이 있어야만이 지속 가능한 경쟁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자체나 아니면 업체들은 운영은 잘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신상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다음에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챙겨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 두 가지의 좀 핵심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품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관 마이스는 제조업이 됐든 산업이 됐든 의학이 됐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웃도어가 됐든 간에 융합과 연결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고객에 가장 적합한 고객 지향적인 그런 상품 또는 가치가 만들어지면 저는 충분히 어떤 지속 가능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뭐 SDG나 그다음에 ESG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죠? 뭐 끝으로 어쨌든 앞으로 새롭게 좀 비전을 만들어 보자. 제가 뭐 고향이지만은 제가 그 경남에 내려와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열악하다. 인식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생태계 자체가 그나마 있던 생태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하고 부산도 예외인 게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니까 붐이 부른 거예요. 네, 그렇지 네. 난리 아닙니까? 지금 네. 기후하고 있는데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다. 이거 좀 이해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디지털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래 해야 지금 이제
뭐랄까, 고객의 편의는 물론이고, 여기서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그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뭔 돈이 있겠습니까? 뭐 음,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뭐 도움을 얻든 아니면 우리 뭐 테크 기업하고 협업을 하든가 이걸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표 상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남하면 떠오르습니다. 경남만이 가지고 있고, 경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웃도어다. 음, 남해안과 경남의 특성이 결합된 아웃도어의 K 아웃도어 성지가 돼보자. 음,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앞으로 남해안이 우리 아시아의 지중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시아에 있는 뭐 중국이든 대만, 일본이든 간에 많은 해외도 몰려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제조업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기반도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요. 경남이 좀 주춤하고 있는 다른 게 아니고 제조업의 핵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부가가치는 뭐냐면 결국은 아트인 거라요. 그게 결합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등한시하자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관광 많이 사는 비밀은 비욘드 투모로우입니다. 내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은 절실해야 된다. 이걸 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지사님은 엄청 절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틈난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음, 지금 우리 제조업에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음, 그다음에 우리 관광이라는 마이스가 고부가치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창인 대표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인건비도 못 받는 이런 사업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 우리가 3만 5천 불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직원들 보상을 못 해주니까 좋은 직원이 안 오고 왔던 직원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저하게 타분야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음, 협력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걸 통해서 창의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 우리의 미래는 비욘드 투모로우다. 내일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이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써봤습니다. 예, 아,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에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예. 또 되게 새로운 내용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네. 아니, 제가 들으면서 우선은 예,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객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저도 정말 예, 절실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MZ들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객을 재정의 하는 데에 먼저 그 재정의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정말 치열하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절실함이라는 게 들어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제가 주말에 요즘 연휴 동안에 신문 기사 봤더니 관광 적자가 지금 이제 예, 코로나 풀리면서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예, 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경남에 그렇게 뭐 육해공 전부 다에 우주까지 있다라고 하면 사계절 관광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예 전 국민이 해외 나가서 뭔가를 즐기기보다는 경남에 1년에 아무튼 4번을 방문하자. 예, 육해공 각각 한 번씩, 한 예, 번씩 방문해도 질리지 않는 관광을 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것들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까 이제 데이터 이야기 하셨어요. 데이터가 너무 예, 많다. 이제 예, 빅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아마 아직 정공주 수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빅데이터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실제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예, 하더라고요. 예, 혹시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아니면 예,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정공주 수석한테 예.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앞서서 지금 우리 관광 적자가 지금 네, 심각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무역수지 적자가 커버를 했는데 네, 무역수지 적자가 되니까 이제 전체 우리나라 다 국가 적자로. 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제조업도 이제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조업 기반을 관광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연결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음, 하이 레벨의 관광객을 해외 관광 유치할 수 있는 산업 거라. 관광 같이 산업 산업 관광입니다. 시장. 그래서 네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자 여기에 가까이 LG전자의 우리나라의 주된 생산 설비가 여기 우리 저 창원에 있습니다. 있는데 네. 여러분 아시는가요? 작년에 2022년에 우리 창원 공장이 등대 공장이 됐어요. 라이트하우스 팩토리가 됐어요.
우리 그 다보스 포럼 세계 네. 경제 포럼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보고 혁신의 가장 최첨단을 선정을 해서 그 등대 공장 라이트 하우스 아, 팩토리한 거를 네, 선정을 해요. 네. 그거에 요 창원 공장이 됐습니다. 어, 근데 이것은 뿐만 아니고 자 참고로 보면 지금 창원이나 우리 경남에 있는 공장이 창원에 지금 우리 우주선 쏘아 올리는 그 핵심적인 항공사의 네, 핵심 요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네, 항공기 다 안에 그 네, 시설을 다 만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K9, K2 되는 게 네, 현대로템하고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방산, 네, 예, 방산 네, 군수분, 현대로템하고 네, 그거 다 이게 창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번에. 다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음, 뿐만 아니고 세계 2대, 3대 빅3에 들어가는 조선소가 우리 거제도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난 산업과 그거는 지금 이제 한참 성장하려는 우리 아시아권, 음, 그다음에 인도 포함해서 정말 음. 좋은 그 뭐랄까 관광 코스인 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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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혹자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들이 비밀스러운 그 공개하기 그런 게 많다. 안 돼. 제가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볼 생각도 없고 그냥 와우 팩트만 있어요. 아, 이래 크구나. 아, 그냥 정 어, 안 되면 우리 홍보실에서 멋지게 네, 네, 뭐 네. 이렇게 메타버스를 설명을 해주면 네. 되는 그냥 공장에 가서 같이 호흡하고 음, 모형을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 생각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우리 고객들은 예를 들면 LG전자의 고객은 충성 고객이 되는 거냐 우리가 아무리 SNS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큰 감동인 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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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건 얘기를 할 겁니다. 음, 이게 우리 음, 제조업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도 살고 관광도 살고, 네, 그게 바로 산업관광이다. 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인센티브다. 음, 그래서 제가 우리 인센티브의 세계 기구가 사이트 SIT잖아요. 네, SIT의 한국 챕터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네. SIT의 2025년 총회를 제가 네, 우리 세코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산업관광의 핵심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음, 우리가 이 관광 적자를 이제 우리나라가 단체 관광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FIT 비중이 그렇죠. 맞아요. 60% 돼요. 단체 네. 의미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발로 끌어 들어오는 거, 그 중에서 상당히 하이 레벨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음, 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꼭 산업관광 얘기를 좀 했고요. 그 음. 다음에 데이터 이제 윤 교수님 네. 질문을 주셨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음, 물론 그 상당히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기에 많은 그 내가 스킨십을 위해서 우리 업체들 많이 만나보고 오늘도 우리 두레 사업체 한 40업체 그 대표들이 와서 우리 이제 간담회를 제가 들어보면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우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를 가져다가 정형화시키고 그걸 거기서 뭔가를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저는 음, 그것도 가치가 있고 그 음. 다음에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돈을 들이면 카드사에서 정보랄지 KT나 네. SK 살 수 정보도 있죠. 할 예. 수가 있고 음, 그것도 이제 다행히 고마운 거는 그래도 우리 관광공사가 좋은 정보를 많이 줍니다. 우리 음, 해석하기에 좀 나름인데 예, 예, 예. 그것도 있고 저는 거기다가 서베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음, 필요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예, 공식 데이터가 있지만은 플러스 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제일 절실한 수요자가 직접 데이터를 구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교수가 논문 쓸 때 데이터를 네, 네, 구하는 것과 네. 예, 예.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음, 공공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베이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뭔가 우리의 방향을 잡아내야 된다. 저는 음, 그런 차원에서 어, 비증형 데이터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봐야 된다. 음. 그래서 그걸 좀 그거는 우리가 경제에서 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예, 위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관광공사의 데이터 랩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아주 디테일을 쓰기는 한계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필요한, 우리 절실한 사람이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모르죠. 직접 들어가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시점에서 우리 정공주 예, 수석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스마트 관광, 우리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국내에 다양한 스마트 관광 도시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마 스마트 관광 프로젝트 진행하면서도 데이터 수집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핵심은 제 생각에 데이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예. 지금 도시별로 이제 구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자체에서 지금 가장 큰 뭐 긍정적인 측면 내지는 이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지역의 관광 데이터들이 유무형으로 다 흩어져서 뭐 분산돼서 이렇게 존재했던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돼서 플랫폼 기반 위로 이제 모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례로 들면은 저희가 이제 도시별로 그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맛집 네. 카페부터 해서 주요 네. 뭐 유적지, 뭐 해변 모두 이제 관광지 이제 저희가 POI라고 부르는 이제 그 관광지들을 도시별로 디지털화해서 표준화 DB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플랫폼 위에서 이제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별로 뭐 한 2,000개 내외, 뭐 3,000개 내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KTO에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제 K관광 포털 같은 형태의 어떤 포털 서비스에서 이 지역의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된 도시 간의 연계,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표준화시켜가지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 이제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핵심은 데이터다.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 됐고 나머지 도시는 이제 막 스타트를 했는데 어쨌든 그게 유의미하게 분석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모이는 시점에서는 좀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정국자 제가 질문하면 지금 스마트 네. 관광을 지금 한 10군데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올해까지 하면 아마 13개 도시 일단 선정이 13개 됐고 그중에 근데 이제 지금 구축돼 가지고 오픈한 데가 한 5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에서 추출되는 데이터가 뭐 이렇게 좀 머지랄지 이런 게 표준화가 좀 표준화 기반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좀 머지가 가능한가요? 그냥 그러니까 KTO에서 지금 이제 표준화 가이드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수원을 스타트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표준이 정부에서 그 규정해 놓은 표준 가이드가 있는 영역이 있고 아직 생성되지 않은 영역들이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DB 설계를 할 때 이미 정부 규격을 가지고 있는 표준화의 어떤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적용을 하고 그게 없는 것들은 저희가 새로 세팅을 하고 그게 이제 공기관에서 세팅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표준화 DB를 새롭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사에서 이제 점차 그 표준화 DB 영역을 좀 관광 데이터들을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초기 스타트를 저희 뭐 수원하면서 이제 저희가 POI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터 DB에 대한 설계들을 하긴 했지만 그것들을 이제 KTO에서 여러 개 도시에 표준화하는 영역으로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별로 오픈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지금 KTO에서 API 방식으로 계속 땡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가공돼서 서비스가 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로데이터로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쓸 수 있게끔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뭐 구축되는 도시별로 KTO에서 API로 다 데이터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나와주신 분들 중에 우리 황희원 대표님 나오셨는데 전창재 대표도 혹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면서 춘천에 더픽트 운영하고 계시는데 뭐 궁금한 거라든지 코멘트 있으실까요?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강원도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강원도에서 되게 편이 좋은 편이지. 대통령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강원도의 지표로만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관광재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그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또 관광재단 입장에서는 작년에 비해 또 재작년에 비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의 압박이 좀 심한가 봅니다. 재단에서 그 취지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이스 업계에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행사 대행 기업이나 이런 맞아요.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네. 결국 스마트 관광 하는데 결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결국 그 지역에 어떤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 지역을 확장시키고 뭐 이러는 사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국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 뭐 이런 관광과 연계한 특히 오프라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 마이스 산업에서 해줘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종업계, 그러니까 IT나 이런 콘텐츠 베이스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오프라인과 연계한 플랫폼을 만들고 솔루션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게 지역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보다는. 네. 음, 황 대표님 지역에 이제 가보시니까 예. 어떠세요? 지금 전창재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지역에 우선 학생들이나 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마이스나 관광에 관심이 많나요? 관심 별로입니다. 관심 기업 없나요? 기업 자체가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있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가 이래 보니까 실제로 뭐 여기 경남 지역에 PCO, PEO라고 할 만한 기업체들 진짜 손을 꺼볼 정도입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남에서 해답 안 나온다. 취업할 그나마 기회가 여기 이제 없다. 경남대학이 그 상당히 많은 관광학과 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 못 가면 부산으로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거라 이게. 아무리 그러게요. 얘기해도 사람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생태계를 빨리 복구하고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 과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당신 지금이 창업할 기회다. 그렇죠. 지금 뭐 없으니까 창업하면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재단도 그렇고 다 도와줄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력 양성도 해줄게. 뭐 지원금도 뭐 어떻게 해서 마련해 볼게. 이렇게 이제 지금 참고로 그 컨텐츠 그 업계 쪽은 상당히 많이 젊은 층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컨텐츠 쪽은. 우리도 우리 경남도 김해에 컨텐츠 그런 뭐 지능센터 같은 게 있는데 그쪽은 보면 상당히 얘기들이 어쨌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관광 마이스 쪽으로 오면 이게 좀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 피부에 안 와닿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업적이 있을 때 근데 점점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규합을 하려고 얼라이언스도 만들고 같이 등산도 가고 하는데 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렇게 그 노력하고 청년 있는데. 젊은 학생들 대상 뭐 서포터즈 이런 것들 모집하시나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뭐 할 거 다 있습니다. 있는데 네. 실상은 저는 상당히 힘든 구조다. 실제로 왜냐하면 마음이 떠나 있다. 여기서는 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우리 쪽이 그 여학생 또는 여성 인력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창원이나 경남 지역은 상당히 남성 위주의 아주 네, 거칠은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하는 거라 네. 이게 제조업 생산직. 이걸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간 많이 됐는데 우리 오성환 회장님이 오성환 회장 들어오셨어요. 나오셨네. 네. 오성환 회장님이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거예요. 저희 한림마이스 디스크 다음 주 목요일 날. 예. 또 회장님 자격으로 인력에 대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하하하. 오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질문이 되셔도 좋고 코멘트가 되셔도 좋고. 오늘 좀 잠깐 좀 있다가 오늘 안 나오면은 황혜건 교수님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안 네. 오실 거 어쨌든 제가 좀 뒤늦게 들어왔는데 지금도 운전 중입니다. 근데 잠깐 뭐 뒤에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전창대 대표님이 이 관광 마이스 쪽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네.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기초단체 이렇게 그 등록한 950여 개에서 1000개에 가까운 PCO로 등록한 기업들이 사실은 다 스타트업들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살아나지 않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무덤 속에 계속 들어온 거나 똑같아서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경남관광재단도 사람 문제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 PCO 업계는 물론이고 마이서비스 전체가 이제 인력이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일차적으로는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제가 그런 솔루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좀 교수님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마이스 연례회의 할 때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전도 관광공사 그 사장님이 그 김성국 사장님이 윤성국 사장 오셔가지고 그 일주일 전에 뭐 마이스 협회와 PCO 협회와 대전관광공사가 MOU를 했거든요. 교수님 그거 안 하세요? 이제 지난번에 마이스편에서 이제 PCO편을 해야죠. 예, 제가 오 회장 모셔야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들어보고 MOU만 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아까 지역에 PCO PO가 이렇게 많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 우리나라 지역에는요 그 PCO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PCO 등록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PCO와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을 했는데 PCO가 뭐 해서 먹고 사는지 잘 모르는 PCO. 그래서 PCO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저기 제가 뭐 1박 2일로 서울에 있는 몇몇 회원사들 다니면서 내려갈 테니까 일차적으로 지역에 PCO일 것 같은 기업들과 그 이벤트 행사하는 그런 회사들과 여행업하는 회사들 그리고 지역의 대학생들 이렇게 한번 모아서 한번 합시다. 좀 제대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제가 우리 저 경남대학에 아무래도 관광에 가니까 여기 저 오 회장 얘기하실 좀 들어오라 그러고 그 회장 나를 잡아서 우리 여기 저 PCO 뭐 학생들 포함해서 제가 좀 모아볼게요.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질문 하나 혹시 PCO 협회에 경남업체 있어요? 경남업체가 지금 그 장한상 대표 없나? 장한상이는 마이스 협회죠. 아 마이스 협회구나. 마이스 협회고 거기 그 여자 그 이정은 사장? 이정은? 맞아, 이정은 사장. 딱 그거 하나 있구나.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경남에 제가 그때도 잠깐 뭐 건배제의 할 때 말씀드렸듯이 PC 없이 지금 마이스 쪽에서 뭔가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일차적으로 PCO 키우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마이스 업계는 다시 9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좀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 이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황 대표님 혹시 뭐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이거는 내가 강조해야 된다 하시는 거 있으면. 뭐 대략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윤 교수님 처음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뭐 고향 한번 더 가기라든지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니까 쟤도 그렇고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여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라. 근데 왔을 보니까 참 괜찮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가. 네, 홍보가 너무 덜 돼 있는 거야. 자, 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올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진짜 이거는 그냥 제가 그 홍보성이 아니고 지금 하동에서 그 세계 차 엑스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막식도 2번 갔다 왔는데 하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동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큰 섬진강이 바로 옆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동이 바다도 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동이 지리산도 있어요. 네, 지리산. 그러니까 큰 산과 큰 강과 큰
바다가 있는 어. 전 세계 유일한 데래요. 그렇게 잘 없대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 참고로 박경리 그 소설에 최찬판 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 오 회장 한번 모시게 한번 오세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저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너무 우리가 내 스스로 너무 몰랐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 국민이 사계절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하는 경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황 대표님 거기서 승승장구하시고요. 자주 저희 마이스 디스커버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